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요즘에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손예진, 현빈 그 결혼 발표에 대해서 이제 저도 너무 축하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검색을 해보죠, 사주를. 사주를 검색을 해보고 이제 어느 정도 궁합이 잘 맞는지, 이번에 왜 발표가 났는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이 서로 잘 어울려서 결혼까지 성사가 되는지, 모든 부분이 궁금함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져요. 알게 되면은 사주에 대해서. 그죠? 제가 가르치는 수강생들도 똑같이 어떤 사건 사고가 나면은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사주를 찾아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주가 물이 좀 오르면 재밌어요. 손예진, 현빈, 제목이 손예진, 현빈 이혼이 보여요 라고 지었는데, 축하하는 마음이에요. 굉장히 축하하는 마음이고, 굉장히 앞으로도 행복한 가정 이루셨으면 좋겠는데, 누구나 살면서 굉장히 좀 이혼율이 아주 급상승하는 시점이 있어요. 예, 있는데, 그때의 감정이 정말 미치도록 상대방이 미워요. 미치도록 상대방이 미워서, 근데 미치도록 상대방이 미운데, 이혼은 또 할 처지가 안 되고, 예, 그럴 때는 이제 이혼을 못 하게 되는 거고요. 미치도록 미운데, 자존심도 세고, 그 다음에, 생활력도 강하면, 이제 이혼이라는 걸 쉽게 또 선택할 수가 있죠. 어찌 보면은 이제 좀 관성이 발달하신 분들은 본인의 어떤 가정의 틀이나 어떤 사회적인 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나 이목 같은 것들을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엔간에서는 이혼을 잘 선택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운에서 너무 강한 이혼운이 오면은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도 겪어봤거든요. 정말 다시 복귀를 해보니까 그때 정말 제가 여기저기다가 남편 욕을 엄청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예. 왜 그렇게 미웠었는지. 예.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행이다. 차라리 입으로 풀어서 다행이다. 입으로 풀어서 차라리 그거를 작게 만들어서 큰 사단이 안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예진, 현빈 씨도 이렇게 운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정말 이혼이 오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그 개인적인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가령 뭐 그 1년이 안 좋다 싶으면은 그 1년 동안 잠시 별거를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1년 동안 각자의 일에 몰두해서 각자를 그냥 인정해버리고 아주 바쁘게 지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은 뭐 정말 같이 사는 공간의 변화 같은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운이 온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혼하지 않아요. 예, 누구나 다 이혼하지 않고, 개혼법을 아시는 분들은 그때 좀 부딪힐 일을 피하고 그런 환경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개혼법을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제 연예인들은 세간에 이제 관심들도 많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결혼이라는 게 필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물론 안정감은 있겠지만, 너무 결혼 생활이 힘들고 버겁고 본인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다시 돌아갈 영역이 있기 때문에 좀 민간인이란 말도 좀 이상한데,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덜 참고 쉽게 이혼하는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 코너를 만든 거예요. 이혼하라고 만든 거 아닙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언제쯤 이제 굉장히 파국으로 가느냐. 그 파국으로 갈 때, 내가 지금 아주 나쁜 운이 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밉고 정말 싫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올해만 잘 넘어가면 또 괜찮아진다는 걸 좀 받아들이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이제 그 시점을 잘 모르고 본인의 감정에 매몰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미운 감정이 이제 막 싹 트는 거죠. 근데 사실은 미운 감정도 그 상대방 배우자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의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내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미운 마음으로 가득 차는 운이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신은 잘못한 것도 없고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고 하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불만스러운 그런 반응들을 계속 보내고 그러면 이제 당황스럽고 한쪽에서도 계속 이제 일방적으로 한쪽이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투영을 시키면 한쪽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도 뭐 어느 정도 적당히 컸거나 뭔가 이혼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눅눅할 때는 이혼을 많이 택하죠. 그죠?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유가 안 되면 이혼조차도 쉽게 허락되지 않는 게 우리네 인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손예진님하고 손예진 씨하고 현빈 씨는 올해 정확하게 결혼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왜 결혼을 하게 됐으며 자세한 내막들을 한번 들여다보고 언제가 위기인지 그 위기를 미리 알려드리면 이게 참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사주는 미리 일어날 것도 내가 알고 대처하면 그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도구로 사용하면 참 좋아요. 그러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예진 씨는 얼음공주죠? 얼음공주. 얼음이에요. 주변이 다 얼음이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똑 들어오려고 그러면 뭘로 쳐냈을까요? 이 우와 상관으로 딱 쳐내는 그런 사주죠. 제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연예인이 바로 손예진 씨예요. 너무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예쁘고 손예진 씨가 나오는 드라마는 다 챙겨봤어요. 저는 그 정도로 손예진 씨를 굉장히 좋아하고 손예진 씨가 데뷔할 때부터 다 기억이 나요. 굉장히 그때부터 정말 예뻤었던 기억이 나요. 같은 여자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정말 인형이다 싶을 정도로 예쁜데 손예진 씨가 그렇게 예쁜데 자기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연예인으로서 가시울타리를 이렇게 쳐놓은 케이스죠. 남자에 대해서 가시울타리를 쳐놨어요. 그래서 뭐로 못 들어오게 이 상관, 화로 못 들어오게 딱 울타리를 쳐놓은 사주기 때문에 그동안 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배우에게 많은 그런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대시를 받았겠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대시를 받았겠죠. 그죠? 근데 손예진 씨는 손예진 씨가 받아들이는 사회의 모습은, 그죠? 뭐예요? 얼음나라예요, 얼음나라. 얼음나라에서 간목은
얼어 죽을 수 있죠. 그죠?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얼음 나라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의 이 오화로서 딱 쳐내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고 예,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배우임에도 불구하고 42이라는 이런 아주 좀 나이가 있죠. 예,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 발표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보니까 한 살 차이죠? 예, 현빈 씨가 한 살이 어리네요. 그죠? 한 살이 어려요. 그리고 올해가 이민년이에요. 관인상생. 관인상생이 딱 되는 해죠. 관인상생이 딱 되고, 관인상생은 뭐예요? 관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죠.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남자가 식신으로 주는 거예요. 그죠? 금생수, 식신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인상생은 남자가 식신행위를 해서, 대시를 해서 여자가 사랑을 받는 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화가 예, 인목에 의해서 더 강해졌어요. 그쵸? 인목에 의해서 더 강해져서 예, 지지의 합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결혼 운으로 많이 봐요. 지지의 합. 아니면은 천간에 갑이면은 이제 남자일 경우에는 여자일 경우에는 이제 경금이나 신금이 들어올 때도 이제 결혼 운이라고도 많이 본답니다. 그러면은 상관과 그 다음에 간목에 지금 비견이죠. 비견하고 상관하고 합이 돼서 인호화, 화국이 엄청 강해졌어요. 그죠? 화가 강해졌어요. 화가 강해졌어. 그러면 여자에게 화가 강해진 건 식상이 엄청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손예진 씨가 뱃속에 이미 아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 아기가 생길 수도 있는 개연성이 아주 높은 한 해가 된다 싶어요. 예. 그죠? 사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것 같으면 빨리 서둘러야 되는 나이이긴 하죠. 그래서 그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뱃속에 아이가 있거나 아니면 올해 안에 어떻게든 서둘러서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손예진 씨는 이 을사대운을 지금 건너고 계세요. 을사대운을 건너고 계셔서 일단은 이 겁재들이 싱금싱금하게 극을 받으니까 당연히 돋보이는 간목의 모습, 그죠? 겁재들에 비해서 아주 우월한 인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지에서 보면은 사유축, 금국이에요. 그죠? 금국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금국. 그러면 금국이 일어났다는 거는 관국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관국이 강해진다는 거는 주변에 남자들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얼음공주가 이 나이까지 잘 그냥 혼자서 살아오다가 관이 세지면서 결국에는 결혼을 발표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이 산은 지금 식신으로 쓰지 못하고 금으로 쓰였죠. 그렇죠? 네, 금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금국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남자의 기운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손예진 씨는 이 사주에서 가장 재밌었던 공통점이 뭐냐면요. 2027년 정미년이니까 몇 년일까요? 올해가 2022년이죠. 23, 24, 25, 26, 27 맞죠? 5년 후에 정확히 둘 다 이혼수가 아주 강한 운이에요. 공교롭게도 둘이 딱 일치하는 때예요. 일단은
손예진 씨한테는 정화는 뭐예요? 상관이죠. 그죠? 상관이 떴어요. 그러면 상관 경관이 됐죠. 그죠? 상관 경관이 됐어요. 상관이 떴고 상관 경관이 됐고, 그 다음에 지지에는 사, 오, 미. 여기도 식상국이 이루어졌네요. 그죠? 그죠? 사, 오, 미. 예, 사, 오, 미. 식상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식상이라는 거는 관을 쳐낸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는 식상국이 이루어졌을 때 이 정민년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한 해가 돼요. 저는 이 이혼이 보여요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이때를 조심하라는 의미로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정말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상대방은 그대로인데 나 혼자 미워요. 너무 미워요. 이유 없이 미워요. 다 미워요. 밥 먹는 것도 미워요. 네. 그게 위아래 이렇게 식상국을 이룰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상관경관에 지지에 사오미 식상국, 지지에서도 식상이 금국을 쳐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천간 지지가 다 상관 경관이 일어나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현빈 씨 사주를 보면은 신금이 6월에 태어났어요. 걸록격이죠? 걸록격이고, 그 다음에 해수를 보고 있으니 인물이 안 좋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가운데 가로막는 이 편인, 이게 지금 이 임수로 가는데 방해꾼이 돼요. 그래서 기임탁수를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현빈의 사회공이나 아니면 부모 자리가 편인으로 이 임수를 기임탁수를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걸록격이라는 거는 본인이 일찍 독립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모복은 별로 없다. 그렇죠? 근데 부모복이 없는데 현빈은 걸록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립,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사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도 이렇게 위아래 뿌리 있게 있고요. 그죠? 사주가 다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세 개 다. 그쵸? 세 개 다 뿌리가 있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 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토를 없애야 돼요. 이 토를 없애려면 결국에는 천간에는 갑기합으로 묶어놓고, 그죠? 이런 거는 뭐 오술합으로 묶거나,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 토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 수기를 잘 쓸 수 있겠죠. 신금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수기죠. 그러니까 이런 현빈 씨는 갑오년 같은 때, 이럴 때 굉장히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빈 씨는 일단은 그래서 굉장히 걸록격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힘들게 많은 노력을 통해서 성공한 연예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현빈 씨에 대한 기초 자료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변에서 막, 그러니까 부모가 더 도와주려고 해도 굉장히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도움이나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본인이 독립을 안 받으려고 하고 일찍 자립하려고 하고 일찍 독립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요즘에 이렇게 늦게까지 프리터족이라고 늦게까지 부모 곁에서 부모가 해주는 밥 먹고 부모가 제공해주는 집에서 살며 그런 자녀분들보다는 훨씬 낫죠. 그죠? 노후의 가장 그 불행한 케이스가 부모님도 노후 자금이 부족한데 자녀가
독립을 안 하고 계속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추내고 있는 모습이 어찌 보면은 가장 현대에서는 불편하고 불효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빈 씨는 지금 개축대운이거든요. 개축대운이니까 일단은 개수를 봤으니까 당연히 식상이 혼잡이 되어 있죠. 식상이 혼잡이 되어 있고요. 그죠? 식상이 혼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지에서 축이에요. 그러면은 축은 유축합, 금세력이 더 강해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감도 높아지면서 굉장히 좀, 안 그래도 유술, 이것도 다 신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글자잖아요. 굉장히 자기만의 영역도 강하고요. 본인의 틀도 굉장히 강하고, 본인의 인생관도, 가치관도 아주 또렷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신금이 자기 계절인 6월에 태어나고, 유술이란 글자를 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신금이 해수를 받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 해수를 잘 쓸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거죠. 그죠? 금생수에서 상관성을 아주 매력적인, 그죠? 연예계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통할 수 있는 상관을 깔고 있는 그런 사주가 됐으니까 어찌 보면은 연예인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축대운을 지금 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굉장히 이제 강해지는 상태고, 이 현빈 씨한테는 사실은 부인은 목이잖아요. 목, 그죠? 목이죠? 그죠? 올해가 뭐예요? 이민년이죠. 목이 들어왔네요. 딱 인해한 목, 그죠? 목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금이 제일 좋아하는 임수가 들어와서 임수가 반짝반짝 빛나는, 신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해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민년 여자가 목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중에 또 인중의 병화도 있죠. 인중의 병화도 있기 때문에 현빈 씨도 마찬가지로 뱃속에 지금 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올해 안에 아기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축대운이 이제 34세부터 이제 34세부터 43세까지죠. 43세까지고 44세부터는 이제 갑인의 대운이에요. 그죠? 갑인의 대운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재적으로 안정되고 재적으로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운을 타죠. 갑인, 을묘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니까 경제적인 문제는 전혀 없이 앞으로도 계속 잘 살 수 있는 그런 운으로 흐르고요. 이제 근데 이 갑인년에 마찬가지로 갑인대운의 정미년이면은 갑목이 정화를 생해서 정화가 엄청 세지죠. 그죠? 정화가 엄청 세지고, 그 다음에 미토가 왔죠. 미토가 여기에 유일하게 숨쉴 구멍인 이 해수를 미토로 막았기 때문에 해수가 뜨거운 여름 토에 다 빨려버리는 형상이에요. 이 사주의 핵심은 이 해수인데요. 그죠? 그리고 신금 입장에서는 이 미중의 정화가 정말 힘든 글자죠. 천간에도 정화의 글자가 와 있어요. 그죠? 지지에도 미는 정화, 화토동법이라고, 거의 정미는요, 그냥 위아래다 화라고 보시면 돼요. 미는 이제 화로도 볼 수 있고, 미중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신금에게는 쥐약이죠.
신금은 정말 정화를 보면 죽는다 아우성을 쳐요. 예. 이때는 정말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게 오죠. 스트레스의 양에 따라서 사실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항상 비슷한 스트레스는 주어지는 삶을 살면서 내가 운이 안 좋을 때 그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잘 견뎌오던 일들, 예전과 다름없이 흘러오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어느 날 내 인생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고 그렇게 떠오르는 그런 감정은 운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글자가 올 때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어찌 보면은 운에서 오는 글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면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네. 제 경우도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제 경우도 이제 제 거는 다 외우셨죠, 거의? 네. 이제 개해대운이었어요. 개해대운에 을미년이었어요, 정확히. 네. 이때 제가 동네방네 불고 다녔어요. 남편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남편은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남편은 그대로였어요. 그냥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는데 제 감정이 보세요. 을이면은 이제 식신이 떴죠. 여자가 식상이 뜨면은 뭔가 관을 치는 행위를 하니까 남편이 많이 미워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개해대운이니까 해, 묘, 미. 그죠? 해, 묘, 미. 지지에서 목국을 이루게 됐어요. 지지에서도 식상국을 이뤘죠. 네. 지지에서 식상국을 이렇게 이루게 됐어요. 네. 천간에도 식신, 지지에서도 식상국. 그러면 내 남편에 해당하는 이 미토는 지금 해묘미 목에 의해서 너무 많은 극을 갖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이 미토가 목에 의해서 극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편도 여기 들어오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자꾸 밖으로 도는 거죠. 안 편하니까 밖으로 돌아요. 집에 들어오면은 자꾸 푹푹 쑤셔대는 나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돌고 그러면은 저는 더 남편이 미워지고 계속 그런 1년을 보냈거든요. 예. 이것도 나중에 제가 복귀를 하고서 이때 내가 그래서 그렇게 미웠던 거구나. 남편이 뭔가를 잘못해서 미운 게 아니라 변한 건 저의 마음이었다라는 걸 뒤늦게 좀 깨달았어요. 굉장히 행복하고 축복 속에 결혼을 하시게 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정말 기원 드려요. 제목을 이렇게 단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해요. 제목을 이렇게 다는 게 걸리는데 일단은 이렇게 달아놓으면 언제 사람이 정말 힘들구나. 이때 나의 모든 그 남편을 미워하는 에너지, 그다음 부인을 미워하는 에너지,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하는 그 시점을 알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를 조금 강조드리고 그걸 미리 안다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경각심을 일으켜서 좀 선남선녀가 예쁘게 평생을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제목을 조금 강하게 지어보기는 했는데 제가 진짜로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두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 두 분의 저도 팬입니다. 예쁜 아기 잘 낳으시고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강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